The South Korean military also displayed about 340 pieces of military equipment and weapons systems. Among them was its most powerful 10월 1일 국군의 날, 이날은 한국인들 뿐만이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란 날인데요. 미국 ABC 기자인 제시카가 국군의 날에 보내온 사연입니다. 미국의 기자가 무슨 사연을 보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입니다. 제가 ABC 뉴스의 국제 특파원으로 일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네요. 에미상도 몇 번 받았고 나름 잘 나가는 기자였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제 일에 대한 열정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같은 분쟁 지역, 비슷한 이야기들. 처음엔 가슴 뛰는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저 일상이 되어버렸달까요? 가끔은 내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2023년 여름이었죠. 또 다시 중동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이라크 북부에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첩보가 들어왔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다지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또 헛걸음이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 도착해보니 역시나 별일 없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카메라맨한테 우리 그냥 돌아갈까? 하고 물어보려는 찰나였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군용 차량 몇 대가 다가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평소처럼 UN 평화유지군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메라를 들이댔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차에서 내린 군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군인들과도 달랐다고요. 최첨단 장비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너무나 정확하고 전문적이었어요. 호기심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참지 못하고 물어봤죠. 실례합니다. 어느 나라 군대이신가요? 그때 한 장교가 제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군입니다. 여러분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한국? 물론 들어는 봤죠. 삼성, 현대, K-팝 정도. 하지만 군대가 이렇게 대단할 줄이야. 그 순간 제 기자 본능이 깨어났어요.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대한 이야기라고 느꼈거든요. 바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촬영을 시작했죠. 그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놀라웠어요. 첨단 드론으로 정찰하고 AI 기반 통신 장비로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고 심지어 현지 주민들과 대화할 때는 실시간 번역기까지 사용하더라고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용기 내서 물어봤죠. 이런 장비들은 어떻게 개발하신 건가요? 그 장교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군사 분야에 적용한 거죠.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거다. 이게 바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큰 이야기라는 걸 직감했죠.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며 본사에 연락했어요. 편집장에게 한국군에 대한 특별 취재를 제안했죠. 처음엔 좀 망설이더니 제가 찍은 영상을 보고는 눈이 번쩍 뜨였던 거죠. 제시카, 이건 대단한 발견이야. 한국으로 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게. 이게 우리의 다음 빅스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비행기에 오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20년 전 처음 특파원이 되었을 때처럼요. 이번 취재가 제 인생을 바꿀 거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한국군. 도대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걸까? 내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 같아. 12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피곤할 법도 한데 왜 이리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제 눈을 사로잡는 게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 국군의 날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운명이구나 싶었죠. 제가 도착한 날이 10월 1일 국군의 날 전날이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면서 기사님께 여쭤봤어요. 저기 국군의 날이 뭔가요? 기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 국군의 날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기리는 날이에요. 내일 엄청난 행사가 있을 거예요. 특히 올해는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딸깍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다 싶었죠.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빅스토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본사에 연락했죠. 여보세요, 편집장님? 내일 국군의 날 행사가 있대요. 제가 꼭 취재해야 할 것 같아요. 편집장님이 잠시 고민하시더니 허락해 주셨어요. 좋아, 제시카. 하지만 조심해.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니까.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행사장으로 향했죠. 도착하자마자 놀랐어요. 엄청난 인파와 함께 경찰과 군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중동에서 봤던 그 한국군들이 떠올랐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굉음이 들리더니 전투기 편대가 하늘을 가르며 지나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와우.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F-35의 스텔스 전투기의 위용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늘을 자유자재로 누비는 모습이 마치 공중발레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등장한 건 믿기 힘들겠지만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 전투기였어요. 카메라를 들어 열심히 촬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첨단 전투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중동에서 봤던 그 장비들도 그렇고 한국군의 실력이 이 정도였다고? 에어쇼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랐는데 알고 보니 특수부대원들의 공중 강화였던 거죠.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정확하고 빠른 동작으로 착륙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죠. 행사장 한편에서는 각종 첨단 무기와 장비들이 전시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드론 봇 전투체계라는 것이었죠. 이게 뭐죠? 옆에 있던 군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그분의 설명은 제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이건 AI와 로봇 기술을 결합한 미래 전투 시스템이에요. 수백 대의 드론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전투 부대처럼 움직이죠. 그 순간 제가 왜 여기 왔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행사를 취재하러 온 게 아니었죠. 이건 제가 몰랐던, 아니, 전 세계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한국군의 실체를 파헤칠 기회였던 거예요. 이걸 세계에 알려야 해. 한국군의 진짜 모습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기를 내어 한 고위 장교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ABC 뉴스의 제시카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그분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그 순간부터 제 질문이 쏟아져 나왔죠. 한국군의 기술력, 훈련 체계, 미래 전략. 모든 것이 궁금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어요. 한국군은 단순히 첨단 장비를 가진 군대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들에겐 확고한 비전과 철학이 있었죠.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합니다. 그 장교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광경들로 가득 찼어요. 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펼쳤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강자 대한민국 국군. 제목을 쓰고 나니 이번 취재가 제 인생을 바꿀 거란 확신이 들더라고요. 국군의 날 행사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왜 그랬냐고요? 제가 한국군 특수전 교육단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택시를 타고 경기도 어딘가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운전기사님께 물어봤죠. 특수전 교육단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거기요?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를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도착해보니 와. 정말 놀라웠어요. 외부에서 봤을 땐 그냥 평범한 군부대 같았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저를 맞이한 김 대위님은 정말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제시카 씨, 우리 교육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외국 언론에 공개하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솔직히 좀 긴장됐어요. 네, 정말 기대됩니다. 어떤 걸 보여주실 건가요? 김 대위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우리 특수부대원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실 준비하세요.
첫 번째로 본 건 실내 사격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사격장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개발한 VR 사격 훈련 시스템입니다. 김 대위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실제 총기의 반동과 소리를 그대로 재현하면서 가상의 전장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죠. 한 부대원이 시범을 보여줬는데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달까요? 다음은 실내 장애물 훈련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특별했죠. 이 장애물 코스는 인공지능으로 제어됩니다. 훈련생의 실력에 따라 난이도가 실시간으로 조절되죠. 정말 신기했어요. 부대원들이 장애물을 통과할 때마다 코스가 바뀌는 걸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 본 건 정말 놀라웠어요. 거대한 수조가 있는 시설이었는데 이게 바로 해상작전 훈련장이더라고요. 여기서는 다양한 해상 환경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폭풍우, 높은 파도, 심지어 어두운 밤까지요. 실제로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실감났어요. 마치 대양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에는 특수전 부대원들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는 단순히 신체 능력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한 부대원이 말해줬어요. 정신력, 팀워크, 그리고 윤리의식까지. 이 모든 게 특수전 부대원의 자질이에요. 오후에는 심리훈련 시설을 봤어요.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키우는 곳이었죠. 극한의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특수부대원의 핵심 역량입니다. 김 대위님의 설명이 인상 깊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첨단 전술 시뮬레이션 센터였어요. 여기서는 전 세계 어느 지역의 작전 환경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지형, 기후, 심지어 현지 문화까지 고려해 훈련하죠.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첨단 게임 센터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하루 종일의 견학을 마치고 나올 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본 것들, 들은 것들. 모든 게 너무나 놀랍고 새로웠거든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군의 숨겨진 힘인가? 첨단 기술과 철저한 훈련. 이걸 어떻게 세계에 전해야 할까? 특수전 교육단에서 경험한 하루는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경험이었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알게 된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정리한 노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다일까? 한국군의 진정한 모습은 이게 전부일까?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잠깐 6.25 전쟁. 그때부터 한국군의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닐까?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다음날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만난 분이 바로 존 스미스 씨였죠. 90세가 넘은 노병이셨는데 눈빛만큼은 아직도 초롱초롱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존 씨. 6.25 전쟁 때 한국군에 대해 들려주실 수 있나요? 존 씨의 눈에 갑자기 빛이 돌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이, 내가 본 한국군은 정말 대단했어. 특히 인천 상륙 작전 때의 한국 해병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인상적이셨나요?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이었지. 적의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저없이 전진했어. 나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군의 진정한 모습을 봤다네. 존 씨의 말씀을 들으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본 첨단 무기들과는 또 다른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기술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극동공군 제6.1 사육부대, 일명 모스키토 부대의 전투기 조종사들. 그들의 용기는 정말 놀라웠어.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모스키토 부대요?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부대였나요? 존 씨가 잠시 회상하는 듯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한국 공군의 첫 전투기 부대였어. T-6 특산 경비행기로 적의 전차와 포병을 공격했지. 우리 미군 조종사들도 위험해서 못한다고 했던 임무를 그들은 해냈어. 그때 한국 조종사들의 용기를 보고 정말 놀랐다네. 존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군의 역사가 단순히 현대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과 용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존 씨,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의 한국군은 어떻게 변한 것 같으세요?
존 씨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쎄, 내가 본 바로는 한국군은 놀랍도록 발전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았지. 바로 그 용기와 결의야. 첨단 장비를 다루는 모습은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정신만큼은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군 특수전 교육단에서 본 첨단 기술, 국군의 날 행사에서 느낀 자부심, 그리고 지금 존 씨에게 들은 한국군의 정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죠. 존 씨와 헤어진 후 저는 서울 시내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바로 주한미군 장교와의 만남이었죠. 그분이 제 노트북을 보시더니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기자신가요? 한국군에 대해 취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반가워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네, 맞아요. ABC 뉴스 소속 제시카라고 합니다. 혹시 한국군에 대해 들려주실 말씀 있으세요? 그 장교님 토머스 대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에서 매번 새로운 걸 배워요. 그들의 전문성과 창의적인 전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군도 한국군에게 배울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토머스 대위가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죠. 군사력이란 게 단순히 장비의 우수성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운용하느냐, 어떤 전술을 쓰느냐가 중요하죠. 이 부분에서 한국군은 정말 창의적이에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지금까지 본 한국군의 모습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한국군의 강점이 전투 능력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토머스 대위가 덧붙이셨어요. 어떤 점에서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죠. 한국군은 국제평화유지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레바논, 남수단 등지에서 한국군은 뛰어난 임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죠. 특히 그들의 인도주의적 접근 방식은 현지 주민들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보니 한국군이 단순한 군사력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카페를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 본 것들.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나의 기사로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되더라고요. 호텔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건 단순한 군대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한 나라의 역사이자 미래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첨단 기술, 오랜 전통, 그리고 세계를 향한 발걸음. 이 모든 것이 한국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이 며칠 동안 정말 많은 걸 보고 듣고 느꼈어요. 그 모든 경험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가요.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니 그동안의 경험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 깨달음들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갔죠.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기억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한국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저 작은 나라의 평범한 군대일 거라고 생각했죠. 부끄럽지만 어쩌면 약간의 편견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크게 인식이 바뀐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국군의 날 행사에서 본 그 화려한 에어쇼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뛰어요. F-35A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며 지나갈 때 제 안에 뭔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건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의지와 기술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꿈이 그 날개에 실려 있었던 거죠. 특수전 교육단에서 경험한 첨단 훈련 시설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VR 사격 훈련 시스템에서 훈련하는 젊은 병사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눈빛에서 조국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책임감을 봤거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청년들이 있어 한국의 미래는 밝구나. 그리고 6.25 참전용사님과 나눈 대화. 지금 생각해도 눈시울이 붉어져요. 90세가 넘은 그분의 목소리에서 여전히 조국애가 느껴졌어요. 그분이 들려주신 인천 상륙작전 이야기, 모스키토 부대의 활약상.
그 모든 게 마치 제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역사책에서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군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강자. 그리고 그 밑에 요점을 정리했죠. 첨단 기술의 힘, 한국군이 가진 첨단 무기와 장비들, 그리고 그걸 개발하는 능력. 철저한 훈련, 특수전 교육단에서 본 그 치열한 훈련 과정. 역사와 전통, 6.25 전쟁부터 이어져 온 용기와 결의. 국제적 역할, 평화유지군으로서의 활약,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모습. 미래를 향한 비전, 계속해서 발전하고 혁신하려는 의지. 이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글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헌신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세계에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러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어떨까? 한국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거다 싶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집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열정 넘치는 목소리로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한국군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그들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신과 가치관까지 담아내는 프로젝트. 제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편집장님도 제 열정에 감동하셨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번 취재가 단순히 기사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 강렬한 사명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보였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군대를 만들어냈구나. 그리고 난 그걸 세상에 알리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어.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한국군에 대해 배우면서 사실은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이 모든 게 한국군에게서 배운 거죠. 문득 특수전 교육단에서 만난 젊은 병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단순히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 말에 담긴 깊은 뜻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것 같아요. 책상 위에 있던 기념품 태극기 배지를 손에 쥐었어요. 작은 배지지만 이 안에 한국의 역사와 국민의 자부심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슴에 달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국군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그날까지 이 배지를 간직할 거야. 비행기 표를 확인하니 내일 아침 일찍 출발이더라고요. 한국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아쉬웠죠. 마치 오랜 친구와 헤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요. 제가 경험한 이 모든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거든요. 짐을 싸면서 이번 여정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하늘을 수놓은 전투기들, 특수전 교육단에서 치열하게 훈련하는 장병들, 그리고 참전용사님의 주름진 얼굴. 각각의 사진에 담긴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울리더라고요. 노트북을 덮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한국군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보여줄 거야. 그들의 용기, 헌신, 그리고 평화를 향한 꿈을.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본 한국군의 모습,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상상해 보았죠. 평화를 위해 준비하는 군대, 첨단 기술과 인간의 가치를 조화롭게 결합한 군대. 이런 모습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내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세계와 나누는 여정의 시작.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의 유능한 기자인 제시카의 멋진 다큐멘터리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사연인데요. 한국의 멋진 정신이 가득 담긴 다큐멘터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